여러분, 혹시 당뇨가 있으면 과일은 무조건 끊어야 한다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단맛이 나니까 무조건 혈당 폭탄이라고들 하시는데요. 그게 사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오히려 혈당을 잡아주는 든든한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혈관과 신경, 콩팥, 그리고 눈까지 서서히 무너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속 잘못 드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합병증이 닥칠 수 있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뇨가 있으시더라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오히려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짚어드릴게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결심이 바로 과일을 끊어야지입니다. 자녀분이 사온 사과 한 조각도 두려워서 못 드시고, 손주가 드리는 귤 한 알도 손사래를 치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과일 속에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배 같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식이섬유,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는 우리 몸 안에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 같은 물질들이 풍부합니다. 이 좋은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면 혈당은 잠시 잡힐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면역력이 떨어지고 변비가 생기고 눈이 침침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어떤 과일을 드셔야 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 지수라는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어떤 과일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둑이 무너진 폭포수처럼 혈당을 한꺼번에 쏟아부어 버립니다. 췌장이 미쳐 인슐린이라는 일꾼을 내보낼 새도 없이 말이죠. 반대로 어떤 과일은 산속 옹달샘에서 졸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처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당분을 풀어줍니다. 우리 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과일이 바로 그 옹달샘 같은 과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일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죠. 마트에 가시면 짙은 초록색의 거뭇거뭇한 껍질을 가진 마치 작은 럭비공처럼 생긴 과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과일이야? 기름덩어리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점이 아보카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일이라고 하면 보통 달큰한 맛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아보카도는 단맛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버터처럼 고소한 맛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당분은 적은 대신 우리 몸에 정말 이로운 좋은 기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을 어려운 말로 단일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핏줄을 청소해주는 착한 기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혈관 합병증이죠. 발끝이 저리고 눈이 침침하고 심하면 콩팥까지 망가지는 그 무서운 합병증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보카도 속의 착한 기름이 오래되어 녹이 쓴 수도 파이프 같은 우리 혈관 안쪽을 부드럽게 다듬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음식을 드시고 난 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툭처럼 말이죠. 드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를 반으로 갈라서 안에 있는 큰 씨앗을 빼내신 다음 숟가락으로 살을 푹 떠서 드시면 됩니다. 그냥 드셔도 좋지만 어르신들 입맛에는 좀 밋밋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통밀빵 한 조각 위에 얇게 으깨어 올리시고 그 위에 천일염을 살짝, 그리고 후추를 살짝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또는 잘게 깍둑 썰기 하셔서 토마토, 양파와 함께 무쳐 드셔도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영양가가 높은 만큼 칼로리도 제법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좋다고 하니까 한 자리에서 2~3개씩 이렇게 드시면 체중이 늘어서 오히려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적당량을 꾸준히,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한 70대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쪽을 두부와 함께 드신 지 6달 만에 검진 결과지를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큰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법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붉은 체리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동그랗고 빨간, 마치 작은 구슬처럼 생긴 그 과일 보셨죠? 한 알 입에 통 넣으면 새콤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는 그 체리 말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체리는 너무 달아서 당뇨에 안 좋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참 걱정 많으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체리 중에서도 특히 새콤한 맛이 나는 붉은 체리는 다른 과일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대표적인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밀은 바로 그 진한 빨간색에 숨어 있습니다. 그 빨간색을 만들어내는 성분을 어려운 말로 안토시아닌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정말 고마운 친구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친구는 우리 몸 안에서 마치 부지런한 청소부처럼 일을 합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우리 몸 안에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쇠가 녹쓰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이 녹이 혈관에도 끼고 신경에도 끼고 눈에도 낍니다. 그런데 체리 속의 그 빨간 색소가 이 녹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새벽 2, 3시에 눈이 번쩍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신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면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체리에는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잠들게 해주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리는 혈당도 잡아주고 잠도 도와주고 일석이조인 셈이죠.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으셔서 한 번에 10알에서 15알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아무리 좋은 과일도 당분이 쌓일 수 있으니 한 줌 정도가 적당하다고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체리를 시럽에 절여 통조림으로 만든 것 있죠? 그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체리는 설탕물에 푹 절여져 있기 때문에 좋은 성분은 다 사라지고 당분만 남게 됩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으니 꼭 신선한 생체리 또는 무설탕으로 냉동된 체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주인공은 우리 어르신들께도 아주 친숙한 과일입니다. 바로 키위입니다. 겉은 갈색 털이 보송보송 나 있고 반으로 자르면 안에는 푸르스름한 속살이 보석처럼 박혀있는 바로 그 키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키위는 시어서 못 먹겠어 하시기도 하지만 잘 익은 키위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죠. 키위는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 태어난 과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대표 과일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다른 단 과일들보다 훨씬 안전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로 비타민C가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그 비타민C 말이죠. 한 개만 드셔도 어른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거의 다 채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아랫배가 묵직하시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변비가 있으면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지고 기분도 가라앉고 식사량도 줄어들어서 영양 상태까지 나빠집니다. 그런데 키위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마치 빗자루로 장을 쓸어주듯이 부드럽게 변비를 풀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키위 속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잘 소화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갈비찜이나 고기를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셨던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죠. 드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잘 익은 키위 한 개를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푹 떠드시면 그만입니다. 식사 후에 후식으로 드셔도 좋고 아침에 공복에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한두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손팥이 약하신 분들, 그러니까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으신 어르신들은 키위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또 아주 드물게는 입안이 따끔거리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무리해서 드시지 마시고 다른 과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알려드리는 4가지 과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몽입니다. 노랗고 큼직한 마치 큰 줄처럼 생긴 그 과일이요. 반으로 갈라보면 안은 분홍빛이거나 진한 붉은빛을 띠고 한 입 베어 물면 새콤하고 살짝 쌉쌀한 맛이 입안에 퍼지죠. 자몽의 그 살짝 쌉쌀한 맛 안에 사실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쌉쌀한 맛을 만드는 성분을 나린제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인슐린은 우리 몸 안에서 당분을 세포 안으로 데려가는 열쇠와 같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당뇨가 오래되면 이 일꾼이 아무리 열쇠를 들고 와도 세포의 자물쇠가 녹슬어서 잘 안 열리거든요. 자몽이 바로 그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몽은 비타민C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고 칼로리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신경 쓰시는 어르신들께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식사 전에 자몽 반 개 정도를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몽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르신들 중에는 매일같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부정맥약,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경안정제도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몽이 특정 종류의 약과 함께 드시면 약 효과를 너무 강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너무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일부 혈압약, 그리고 일부 항부정맥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자몽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과일인데 뭐가 문제겠어 하시고 드셨다가 약효가 두세 배로 강해져서 어지럼증이 오거나 심하면 부작용으로 큰 고생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한 번만 여쭤보세요. 선생님, 제가 자몽을 좀 먹어도 될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만약 약과 충돌이 없다고 확인을 받으셨다면 자몽은 정말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릴 겁니다. 아침에 반 개 정도 또는 식사 전에 반 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그냥 드시기 너무 시면 살짝 꿀을 아주 작은 한 방울만 떨어뜨려 드셔도 좋고 다른 야채와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시중에 파는 자몽 주스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당분만 남기 때문이죠. 꼭 생과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보배 같은 과일이었습니다. 아보카도, 붉은 체리, 키위, 그리고 자몽. 어떠셨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몇 가지 실천 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과일은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한두 시간 후 또는 끼니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밥을 드시고 바로 과일을 드시면 이미 올라간 혈당 위에 또 당분이 얹어져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적당히 시간을 두고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한 번에 한 종류씩 그리고 한 줌 분량으로 드세요. 이거 다 좋다고 하니까 4가지를 한꺼번에 다 먹어야지.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은 키위 1개, 내일은 체리 1줌, 모레는 아보카도 반 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몰아 드시면 좋은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셋째, 절대 주스로 만들어 드시지 마세요. 과일이 가진 진짜 보물은 식이섬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스로 갈아버리면 그 좋은 식이섬유는 다 사라지고 결국 설탕물만 남게 됩니다. 꼭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천천히 씹는 그 행동 자체가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 또 하나의 비결이 됩니다. 넷째, 다른 단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과일을 드시는 날에는 떡, 빵, 사탕, 음료수 같은 단 것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좋은 과일 효과를 다 까먹게 되니까요. 다섯째, 본인의 혈당 변화를 잘 살펴가면서 드세요. 같은 과일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한두 시간 후에 혈당을 한번 재보시고 본인 몸에 맞는지 확인해 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길었죠?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라는 병은 평생 함께 가야 할 길동무 같은 병입니다. 무서워하실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볍게 보실 일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몸을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과일을 하루아침에 다 챙겨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한 가지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어떤 분은 에이, 그게 효과가 있겠어? 하시지만 석 달, 6달 꾸준히 드시고 나면 어느 순간 검진 결과지를 보시고 깜짝 놀라실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시는 72살 어르신께서도 처음에는 키위 1개부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몽도 곁들이시고 체리도 한 줌씩 챙기시면서 1년 가까이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주치의 선생님께서 어르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고 물으셨다고 해요.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그저 매일 식탁 위에 작은 변화 하나를 올려놓으신 것 뿐이었습니다. 물론 과일만 드신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마음의 평안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과 꾸준히 상담하시면서 처방받으신 약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건강정보일 뿐이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몸 상태에 맞는 정확한 처방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뇨가 있다고 해서 인생의 즐거움까지 모두 포기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똑똑하게 드시고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과일이 어르신들의 식탁 위에 자리 잡아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내용을 꼭 가족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자녀분들에게, 손주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거 배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도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지혜 아닐까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과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좋은 기름이 가득한 아보카도. 둘째, 혈관과 잠을 함께 챙겨주는 붉은 체리. 셋째, 면역과 변비까지 잡아주는 키위. 넷째, 인슐린 일꾼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몽. 단, 자몽은 드시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모든 과일은 적당량을 통째로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것이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이 어르신들의 식탁과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도 꼭 설정해 주세요. 또한 댓글에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천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평생 건강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